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9월 1일 9월의 첫날입니다. 9월의 첫날, 마침 어제 제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하고 오늘 머리에 뜨끈뜨끈 열도 나고 해서 조금 게으름 피우면서 뉴스를 쭉 웹서핑해 왔습니다. 정말로 좀 답답합니다. 지금 뭐냐 하니까 대선이 이제 불과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고, 당장 이번 주부터 이번 토요일이죠. 9월 4일, 5일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이낙연을 비롯한 6명이 대박이 터지게 싸우게 되어 있는데, 오늘 도하 언론을 장식하는 주요 내용은 윤희숙 의원직 사퇴 의지 확고하다, 이미 방 뺐다, 그리고 8월달 월급부터 다 반납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크게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뉴스는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낙연 캠프의 지금 입이죠. 윤영찬 의원, 이재명 지금 경기지사 세게 붙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어제 페이스북에 인간적 도의 운운하면서 윤영찬을 공격했고, 윤영찬은 한마디로 나한테 사과 요구하지 마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보면 당신이 그 당시에 변호사 선임했던 30명이 넘는 변호사, 그 사람들에게 얼마를 지출했는지 그거 밝히면 될 일 아니냐. 무슨 계속 복잡하게 재산이, 실질 소득은 어떻게 줄었고 명목상까지는 늘었고, 말장난하지 마라 라고 지금 윤영찬, 이재명이 세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갑자기 눈에 확 뜨이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이고 추미애 씨 아직도 살아있었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민주당 경선 자체는 이른바 명락대전이라고 하죠. 이재명과 이낙연, 이 두 사람이 원체 거칠고 세게 붙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 네 사람, 그러니까 정세균, 추미애, 김두관, 박용진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나마 추미애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 아주 존재감이 없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발부둥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폐청산을 위한 미애로 합의바 이런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오늘은 아침 모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를 또 물고 늘어졌습니다. 지금 추미애 씨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나마도 존재감을 갖다가 알릴 방법은 윤석열 전 총장을 갖다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오늘도 보면 사실 이제 보면 30일, 31일 지난달, 벌써 지난달이 됐군요. 어제 그제 30일, 31일 천안을 거쳐서 세종을 거쳐서 충북 옥천을 거쳐서 그야말로 충청도를 휙 돌면서 나 윤석열이야말로 충청 대망론의 핵심이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충청 대망론이라는 것은 무슨 배타적으로 타 지역을 갖다가 적대시하자는, 또 우리만 챙기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그동안 거의 반세기 넘게 영호남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결국 중심을 잡고 지역도 이런 이념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충청도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요지예요. 어쨌든 충청도 휙 쓸고 나가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죠. 이번에 보니까 세종시에 이제 국회 이제 분원이 세종시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그에 맞추어서 대통령 집무실도 지금 세종시에다가 제2 집무실을 설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른 방향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갖고 추미애 씨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면 세종시에 제2 집무실이 있고, 지금 저기 이쪽 서울 북악산 밑에 청와대가 있으면은 결국 청와대 주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종시는 덩그랗게 그야말로 보통 때는 비어있는 그야말로 전두환 대통령의 청남대 꼴 나기 십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추미애 씨는 정말 몰라도 뭘 한참 모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추미애 아직 살아있었네 라고 지금 제목을 달면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청남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청남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라는 명분하에 대통령 별장이었던, 어떻게 보면 제2 집무실이었죠. 별장이었던 청남대를 갖다가 충청도에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개방하죠. 그리고 그로부터 4년 몇 개월이 흐른 후에 북한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서 머물면서 김정일과 2박 3일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회한에 가득 찬, 후회에 가득 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괜히 청남대 없앴어. 우리도 청남대 백화원 초대소 같은 데 가니까 그거야말로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초대소, 말 그대로 별장이기도 하고 회담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청남대를 갖다가 괜히 없앴다고 후회했던 사람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추미애 씨 아시죠? 저는 둘째,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쪽 서울에 있는 청와대와 바로 뚝딱하고 생기겠습니까? 5년 임기 중 언젠가는 생기겠죠. 세종시에 있을 제2집무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최소한 윤석열 씨는 문재인 대통령같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갖다가 현재 청와대에서 밖으로 종합청사 쪽으로 빠져나오겠습니다. 그게 광화문 대통령 시대입니다. 그리고 퇴근할 무렵에는 저쪽 남대문 시장에서 소주잔 기울이면서 서민들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라고 대선 공약을 했고 대통령이 된 직후에도 그와 같은 그야말로 흰소리를 했던 양반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저는 윤석열 씨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죠. 아니 대통령 이쪽 청와대에서 헬기 타면은 그저 저쪽 세종시 제2 집무실까지 헬기 타면은 그저 한 30분? 40분이면 날아갑니다. 차로 가면은 대략 한 2시간 걸리지만 헬기로 가면요 한 1시간 채 안 걸립니다. 거 가서 그 국회 분원이 세종시에 있어서 거기에서 회의가 열리고 거기 상임위 열리면 결국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의회의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보면 법을 만들고 정책을 갖다가 가다듬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 굳이 그럴 이유가 없죠. 저는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계획을 세워서 청남대를 만든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세종시 이른바 수도 이전의 계획은 바로 누가 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거의 중말기죠. 말기에 대해서 1975년 당시 월남, 베트남, 사이공이 함락되고 그다음에 캄보디아가 적화되고 그런 상태에서 안보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지금 현재 계룡시에 있는 계룡대 있지 않습니까? 계룡대 그 장기면이던가요? 하여튼 그 근처 다 그 언저리에다가 이른바 그쪽으로 수도 이전을 하려 했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왜? 우리 서울과 북한 휴전선 간에는 너무나 가깝습니다. 일거에 1950년 당시에도 정확히 2박 3일 만에 수도가 함락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대 말 베트남이 적화된 그 분위기에서 안보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자주국방 미사일 개발하고 등등등 한미연합사 창설하고 하면서도 수도를 갖다가 뒤로 이전해서 조금 안보 부담을 줄이려 했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와 같은 고민을 갖다가 청와대 경호실 작전차장보 또
가장 우리 이쪽 서부전선을 지키는 1사단장, 그리고 군의 모든 정보 업무를 통괄하는 국군보안사령관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고민을 알았던 전두환 대통령 취임하자 청남대를 만들었던 겁니다. 또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당시만 해도 대통령도 휴회이죠. 그 보면 휴양소가 저쪽 진해에 있었습니다. 저도라는데 저도에 있었는데 그 저도에 대통령 한번 내려갈 때마다 해군들이 너무 부담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증평 당시 뭐 11공수가 13공수 하여튼 공수부대가 있는 그쪽에 청남대를 갖다가 세워서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대통령도 쉬어야 되니까 쉬면서 좀 리프레시하고 회의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미국 대통령이 화이트하우스만 있는 거 아닙니다. 화이트하우스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그 다음에 세계 정상들 불러서 회담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국무장관과 그다음에 뭐 합참의장 등 불러서 주요한 회의를 하는 것이 바로 캠프 데이비드고 아마 한국판 캠프 데이비드가 바로 청남대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을 알 리가 없었던 노무현 대통령 그저 포퓰리즘에 푹 빠져갖고 집권하자마자 청남대를 갖다가 뭐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개방해놓고 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청와대 늘 딱딱 구정. 그러니 노무현 대통령 거의 후반기, 중후반기 가면은 관저에서 나오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관저에 머물다시피 하면서 이 파사마 바람으로 진무받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다 증언하는 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만 있었다고 흉보는데 그거 김대중 대통령이 1년 몇 개월 동안 아예 관저에만 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거의 8, 90% 관저에서 근무했습니다. 왜? 관저에 모든 시설이 다 있거든요.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좀 제2 집무실 제대로 된 왜? 대통령의 정신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합니다. 대통령이 정신이 건강치 못하고 저 화성에서 온 남자같이 금성에서 온 남자같이 헛소리하기 시작하고 판단을 그르치게 되면은 배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가급적 일은 줄이고 생각은 많이 하고 항상 좀 편안한 그리고 맑은 분위기에서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2 집무실 세종시에 만들려거든 저도 세종시에 한두 번 가봤습니다만은 뭐 이런저런 일로 굉장히 답답해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세종시라는 것은 억지로 만든 도시라 다닥다닥 숨이 칵 막히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런 세종시 안에 제2분원 만들면 숨이 칵 막힐 겁니다. 조금 떨어지더라도 좀 산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그럴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합참 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를 불러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또 바로 그 옆에 있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이런 분들 모셔놓고 대화도 하고 또 야당 대표 불러서 대화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가장 애쓰는 기업인들 몰래 만나면 문제가 되지만 공개적으로 만나면 뭐 문제가 됩니까? 그런 의미의 진정한 의미의 대통령 집무실이 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정을 알 리 없는 우리 추미애 씨는 옳았구나 싶어갖고 지금 또 윤석열 전 총장 씹으면서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세종시 제2 집무실은 전두환의 청남대와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추미애 씨 당신들이 보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그야말로 진짜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될 그런 천하의 원수로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많은 보수, 더 많은 중도 물론 전두환 대통령이 되기 전에 5.18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의 7년 반 제5공 정권이 흔한 이야기로 정말 잘했다는 심지어는 전두환 대통령의 언론 통폐합이 그 당시 사이비 언론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정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사이비 언론을 통폐합했을 때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기업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이른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그건 아니죠. 그거는 조중동 비롯한 메이저 언론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죠. 전두환이 했던 언론 통폐합은 사이비 언론을 솎아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두환이 그 당시에 했던 언론 통폐합도 많은 분들이 이른바 삼천교육대 이야기하면 거기 가서 인권유린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억울한 피해자도 있습니다만 상당수 보면은 주변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삥 뜯고 동네에서 제비짓하고 양아치짓 하던 그런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들 그런 식으로 다루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박수쳤던 겁니다. 전두환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전두환이 언론 통폐합, 다음에 이런 중화학공업 합리화한다고 일원화시키고, 그다음에 그와 같은 삼천교육대에서 양아치 깡패들 솎아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지지를 보냈기에 바로 7년 반 동안 안정적으로 우리 경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유 왜 전두환 같은 사람 안 나오나, 아유 전두환 대통령 같은 사람 안 나오나 라고 아저씨 할아버지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매 씨 아셨죠?